자, 이번 시간은 3.6절 거듭제급수 두 번째 시간으로 거듭제급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C, 그 다음에 복소수 수열 A0, A1, A2 등등등 이것에 대해서 시그마 J는 0부터 무한대 AJ Z-C의 J승 이거거나 또는 이것을 우변과 같이 A0 더하기 A1 G-C 더하기 A2 G-C의 제곱 등등등과 같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중심이 C인 거듭제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G-C, G-C의 제곱 등 G-C의 J승으로 해서 중심이 C인 거듭제급수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 거듭제급수의 0번째부터 n번째 한까지의 합을 우리가 기호로 P의 n z라고 하겠는데 이 당함수 이것을 거듭제급수 이것의 n번째 부분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제급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거듭제급수는 n번째 부분합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듭제급수의 수렴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복소수 G0과 W0이 주어져 있을 때 이 n번째 부분합에 G 대신에 G0를 집어넣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이 W0으로 수렴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제급수는 G0에서 W0으로 수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거듭제급수에서 G 대신에 G0를 집어넣었더니 W0이 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만약 이 거듭제급수가 G0에서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듭제급수는 G0에서 발산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자, G 그 부분합들 G Z0에서 부분합을 첫 번째 상수항 이거는 A0가 되죠. 그 다음에 1번째 부분합, 2번째 부분합, 3번째 부분합 등등등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거듭제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이 부분합이 점점 W0으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분합이 P의 n 플러스 1 G0 이것은 P의 n G0에 이 항을 더하면 이 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걸 벡터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복소수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0이 0이라면 첫 번째 A0 상수가 바로 이 벡터에 해당되는 복소수고 P0 G0가 바로 A0이고 여기에서 A1 G0 빼기 C의 1승을 더하면 P1 G0가 되고 여기에 다시 또 이걸 더하면 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거듭제급수가 G0에서 수렴한다는 것은 이 G0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W0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제급수가 이제 절대 수렴한다는 것을 또 정의를 하겠는데 거듭제급수가 주어져 있고 G0이 복소수가 있을 때 이 거듭제급수를 썼는데 단 각 항에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절대값을 붙인 이 급수가
실수 B로 수렴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거듭제 급수는 G0에서 절대 수렴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절대 수렴한다는 의미는 앞에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각 항에 절대값을 붙였죠. 즉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이 벡터의 크기, 또 여기에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이 벡터의 크기, 여기 절대값을 붙이면 이 벡터의 크기인데, 즉 이 거듭제 급수는 바로 이 선분들의 총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거듭제 급수는 절대 수렴하면 총 이 길이가 유한이면 반드시 수렴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거듭제 급수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 절대 수렴 안 할 수도 있죠. 이 길이가 무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정리를 한번 봅시다. 거듭제 급수에 대해서 이 거듭제 급수가 G0에서 절대 수렴하면 이 거듭제 급수는 G0에서 수렴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듭제 급수가 G0에서 절대 수렴하면 G0에서 수렴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수열의 수렴, 이 수열 GN이 W형으로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스몰 n이 캐피탈 N보다 크거나 같으면 GN이 WN까지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정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수열이 있을 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수열이 수렴한다는 거하고 이 수열이 코시 수열이라는 것이 동치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코시 수열이라는 것은, 수열이 코시 수열이라는 것은 앞에 수열과 거의 비슷한데 임의 엡실론 내에서 어떤 자연수가 있고, 앞에 수열의 수렴에서는 n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n과 m 두 가지 자연수가 존재해서 이 두 자연수가 둘 다 어떤 n보다 크면, 그러면 GN과 GN 사이 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게 코시 수열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한번 증명을 보면, 자, 정리가 뭐냐면 G0에서 절대 수렴하면 G0에서 수렴한다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듭제 급수가 G0에서 절대 수렴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G0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 엡실론에서 어떤 자연수 n 이런 게 나가야 되니까, 자, 임의 엡실론을 엡실론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 급수는 G0에서 그 절대값, 그러니까 절대 수렴함으로 이 거듭제 급수에서 이 항을 절대값 붙인 거, 이것은 코시 수렴합니다. 그래서 코시 수렴한다는 것은 그 임의 엡실론에서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n보다 nm이 더 크면, 그러면 이 항들을 다 더한 거, 이 항들 더한 것은 여기서 gm 빼기 gm인데 여기서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것이 바로 이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수 n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래의 거듭제 급수, 이게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 수렴을 한다는 것을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n에 대해서 n과 m이 이 캐피탈 M보다 크면, 그러면 P의 M, G0에서 Pn G0를 빼면 바로 이게 되죠. 이것의 절대값은 이렇게 절대값이 되고, 이 총 절대값은 각 절대값의 합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엡실론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거듭적 값은 G0에서 코시 수렴합니다. 근데 코시 수렴하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수렴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적 값은 G0에서 수렴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거듭적 값수가 G0에서 절대 수렴하면 G0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